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무슨 내용을 살펴보자. 법이라는 건 어떤 체계를 갖추겠는지 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그러죠. 법은 어떻게 나눠지죠? 성문법과 불문법이라는 거로 구분됩니다. 혹시 이거 들어오셨습니까? 예, 민법 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야. 성문법, 불문법. 성문법, 문서로 이루어진 법, 이런 뜻이요. 이룰성자에다 그럴 문자에다 법법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서로 이루어지는 법, 불문법, 문서화되지 않은 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불문법은 시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몰라도 돼. 뭐만 이해하자? 성문법에 관한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성문법은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눠서 보자.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성문법의 가장 꼭대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최상위법. 무슨 법? 헌법. 헌법보다 높은 법은 없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거하고 국가 권력 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그거보다 더 높은 건 없다. 그럼 헌법 밑에 뭐가 있단다? 법률이라는 게 두 번째로 있는 겁니다. 그럼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법률이 됩니다. 첫 번째, 국회의 의결을 거칠 것. 두 번째, 대통령이 공포할 것. 그러면 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법률한 공포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돼. 안 하면 그때는 법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대통령의 법률안을 거부해버립니다. 국회를 통과해서 왔지만 대통령이 검토해봤더니 이거는 적용하기에 부적한 법이야. 그럼 법률 국회로 다시 빠꾸시켜버립니다. 이거 본에 그걸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죠. 그때 법률 거부권이라고 하지 않고 법률안 거부권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하면 법률이 아니고 아직은 법률안이라는 안자가 붙어. 그렇다 대통령이 공포하면 안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때부터 뭐가 된다? 법률이 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맨날 여의도에서 쌈박질하고 계신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이 만드는 게 바로 뭐다? 법률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통령한테 보내서 대통령이 그걸 보내면 그걸 공포를 하면 그때부터는 법률이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법, 이걸 법률이라고 하죠. 자, 근데 법률은 우리나라에 총 몇 개 정도 있다 그랬죠? 1,500개 정도 법률이 있다 그랬어. 그럼 하나하나 법률보다 들여다보면 통상 어떤 식으로 만들더냐? 법률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런 식으로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조문 하나마다 거기다 간략하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제1조 괄호 열고 이거 뭐 용어정의, 제2조 제정 목적, 제3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용어를 간단하게 제목을 각 조문마다 달아놨는데 그 1조, 2조, 3조, 4조 쭉 내용 내려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있더냐?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 법률 조항 속에 법률의 내용 속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자, 법률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쭉 들어있죠. 그중에 일부 내용은 굳이 국회에서 안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우리 국회가 안 만들겠대. 그럼 그건 누가 만들어? 대통령, 네가 만들어. 즉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한테 법을 만들으라고 해줍니다. 그때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도 뭐에 속한다? 법에 속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 했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뭐하고 혼동하는 거야? 법이라는 개념하고 법률이라는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더 넓은 개념입니까? 법이라는 개념이 월등하게 넓은 개념이고 그 수많은 이 법의 범위 속에 극히 일부가 뭐에 속한다? 법률이라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속에 소항 속에 1조, 2조, 3조, 4조 들어가다가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나온다? 제 몇 조 이런 내용하고 이러한 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면에서 뭐뭐뭐 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세부적인 걸 누구한테 위임을 해준다? 대통령, 네가 세부적인 걸 만들어라고 법률이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 위임에 따라서 누가 법을 만든다?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데 그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말한다? 대통령령이란다. 이거는 지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위임을 받아야 돼?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거지 대통령이 함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법률에서 위임을 해줘. 야,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이 네가 만들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또 하나 뭐가 있다고? 이러이러한 더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건 무슨 말이야? 요 세부적인 건 대통령이 만들 것도 아니고 국토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 장관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만들어. 그래서 장관한테 위임해서 장관이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런다? 부령.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면 국토교통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면 행정안전부령.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들면 기획재정부령. 또 교육부 장관이 만들면 교육부령.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만드는 법들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부령이라고 하고, 우리는 국토와 관련된 거니까 대부분이 누구만 나온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률이나 또는 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누가 만드는 거야? 장관, 네가 만들어라고 위임해서 장관이 만드는 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국무총리가 만드는 총리령도 있어요. 그런데 총리령은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금융과 관련된 법률에서만 총리령이 있지, 금융과 관계없는 우리 토지와 관련되거나 건축과 관련돼서는 총리령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대통령하고 총리령, 부령 이거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걸 명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를 합치면 명령이 된다? 대통령령과 부령을 합치면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부른다. 대통령령, 부령 합쳐서 명령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명령이 아니야. 법의 이름이 바로 명령이라는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령은 누구의 위임을 받은 거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든 법.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든 법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죠? 자, 우리 이제 일로 와서 첫 번째 법이 무슨 법이었었습니까? 첫 번째 법 국토위 뭐라고 했었어요? 계, 획, 및, 이, 용, 애, 관, 한, 법률. 왜 이렇게 길게 쓰는지 참 싫다고 그랬어. 국토위 계명 이 사람들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제1조 어쩌고 저쩌고, 제2조 1조가 재정 목적이에요. 제2조가 정의, 그래서 용어 정의들이 나오고, 네, 제3조, 제4조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몇 조까지 있더냐? 제14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청주문이. 그래서 1조부터 144조가 쫙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각 조문마다 여기 제목들이 조그맣게 들어있다 그랬죠? 내용들이 쭉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죠?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게 이 곳곳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럼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게 한 군데만 있을까? 여러 군데 있을까? 여러 군데 대통령 정한다, 대통령 정한다, 대통령 정한다. 여러 군데 있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뭐도 들어있다고?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건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요. 아까 부령이라는 게 이렇게 써요. 앞에다 행정부처 이름을 써놓고 거기다 부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게 또 중간중간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법률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죠? 자, 법률에는 그냥 있는 내용들이야. 읽어보면 내용을 알겠는데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건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랬을까? 이 대통령으로 정한 게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 대통령이 만든 걸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든 것도 뭐 대통령령, 대통령 있죠? 이것만 따로 대통령이 만든 것만 이렇게 모아서 법을 또 만들어놨죠. 그게 뭐라고 그런다? 그게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그 밑에 뭐라 했더냐? 또 안에서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불러요.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도 어떻게 나오죠?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2조, 제3조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제13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4조로 끝나. 그래 놓고는 여기 중간중간에 뭐라 됐더냐?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 내용 있죠? 그거는 다음과 같다라고 여기다 그렇게 써놔. 그래서 법률 제 몇 조에 요게 대통령 정한다는 사항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다? 다음과 같다라고 대통령이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
그거는 다음 같다라고 그 세부적인 걸 요 1, 2, 3, 4, 5, 6 쭉 나간 그 중간중간에 요 말을 요 순서대로 요거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걸 밑에다가 쫙 이렇게 세부적인 걸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대통령이 만든 거죠.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게 바로 요 시행령 속에 세부적인 게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 있을까?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요거 있죠? 요 세부적인 게 또 어디 있어야 될 거냐? 그건 어디 찾아오면 될까? 그건 국토의계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지죠? 역시 또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만들고 이건 총 제37조까지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 내용 만들어지죠. 그럼 이거는 뭐가 들어있죠? 이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법률 제 몇 조에서 조항이 있겠죠? 몇 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으로 정하는 건 어디 들어있다? 바로 세부적인 내용은 이거다라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국토교통으로 정하니 지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거 국토교통으로 정한다는 요 세부적인 거 그거는 요거다라고 요거다 요거 집어넣는 거 누가 이걸 만들었다? 요건 국토교통부에 만든 겁니다. 반면에 요 시행령은 누가 만든 거다? 대통령이 만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토의계 및 융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보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3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144개 되는 이 법률에 있는 이 내용들 144개 요것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요것만 시험범위 되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두 시험봐야 돼. 대통령이 정한 거 국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요 시행령 요 세부적인 내용들하고 또 하나 시행규칙에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요게 전부 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까지도 우리 시험범위니까 이걸 우리 국토의계 및 융해하는 법률에 관련된 시험범위다 이겁니다. 각 법률 6개가 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규칙이 다 따라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뭐하고 뭐를 합쳐서 법률하고 명령.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죠? 이거는 법률이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이건 명령이 되는 거죠. 그죠? 대통령령하고 국토교통 부령을 합쳐서 명령하러 온다니까? 그럼 법률하고 명령을 합쳐서 이걸 합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걸 법령이라고 부른다 얘기입니다. 뭐라 부른다? 법령. 그럼 뭐뭐 따온 거야? 법률의 법자하고 명령의 명자하고 앞글자하고 뒷글자를 따가지고 법령. 법률 플러스 명령.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국토의계 및 융에 관한 법률이 시험범위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국토의계 및 융에 관한 법률이 시험범위가 아니고 국토의계 및 융에 관한 법령이 시험범위라 법령이 시험범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더냐. 자, 여기에 보면 올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본 거 본 문제를 볼까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여기 똑같은 원본이야. 원본을 복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여기 제2과목 부동산 공법 및 관련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 이게 우리 시험범위야. 그리고 부동산 공법에 41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럼 1번부터 40번까지는 뭘까? 중개사법 배우셨죠? 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아직 안 했나? 예. 아, 참. 그거는 우리 1월 달에 들어가지. 공법만 먼저 하니까. 그건 나중에 보면 1번부터 40번째는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가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걸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80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거야. 그 중에 이게 뒷부분이고 앞부분에 있는 게 중개사법. 뒤에 있는 41번부터가 부동산 공법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41번 볼까요? 국토의계 및 융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냈습니다. 뭐라고 불렀어? 법령상 국토의계 및 융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53번부터 12문제 빼면 53번이 되겠죠? 그때부터 무슨 법? 도시개발법. 53번에 보면 한 장 더 넘어가다. 53번에 가보면 뭐로 됐냐면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도시개발법 했습니까? 법령상 그랬습니까? 법령상. 그럼 어떤 뜻이야? 시험 문제는 여기 있는 것만 시험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5개 골라라. 오지선다죠?
그중에 여기 있는 것만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어디까지 내겠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내용도 이것도 시험 문제 들어가고 이것도 시험 문제 들어가니까 5개 지문 중에 여기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니까 이 중에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 그래서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법령상, 그래서 6개가 다 똑같아. 국토위계 및 응용하는 법령상,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건축 법령상, 주택 법령상, 농집 법령상 해서 전부 다 시험 문제는 뭐라 낸다? 법령 대부분이 그렇게 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법률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뭐죠? 2개는 안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안 묻고 여기 관련된 내용에서만 물을 테니까 알아서 찾아내라. 정답 찾아내라. 이해되죠? 시험 문제는 대부분은 법령이란 말을 쓰지만 법률을 낼 때는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있는 건 안 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읽을 때 왜 법률로 안 돼 있고 법령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궁금사항이야. 그거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것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 조례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조례가 뭘까요? 뭐라고 해서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그랬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무슨 말입니까? 여기 강서구청장도 법을 만든다는 얘기네. 서울특별시장도 법을 만드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하면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법 엄청나게 넓다 그랬잖아. 그죠? 그 법을 만드는 건 여러 기관이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 요 법률만이 아니고 명령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이 조례는 누가 만든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든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나올 것이고 정확하게는 일단 지방자치단체란 여기로 따지면 어디죠? 서울특별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그 속에 있는 강서구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만드는 법이 있고 강서구청장이 만드는 법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조례가 하자. 그때 서울특별시장이 만들면 시조례, 서울특별시 또 경기도도지사 만들면 도조례 합쳐서 시도조례.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나 인천광역시장이나 또는 경기도도지사가 만든다? 시도조례. 반면에 여기 이 시장은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 예를 들면 수원시장이 만든다 또는 여기 옆에 있는 고양시장이 만든다. 그럼 그때는 시조례. 군은 연천군, 군에서 만드는 군조례. 또 뭐도 있다? 구조례. 바로 여기죠. 강서구. 강서에서 조례 만듭니다. 그럼 여기는 서울특별시조례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강서구조례가 적용받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 만드는 법을 뭐란다? 조례. 그럼 이 조례라는 건 왜 필요할까요? 원래는 법률이나 요 대통령 같은 거 있죠? 법률이나 명령 여기서 규정을 해 놓는데 어떻게 규정하더냐?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또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이러이러한 건 조례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에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조례로 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니들이 세부적인 건 알아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저 경기도 조례하고 같을까? 물론 같을 수도 있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근데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도 요 범위 내에서 만들어라 했으니까 지가 만들면 되고 경기도에서도 요 범위 내에서 만들어라. 그럼 지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할 때 조심할 건 나중에 본론 내용 들어가면 다시 설명하는데 법률에 규정된 거 또는 대통령령으로 만든 거 이게 우리 실무에서 정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은 조례로 정하는 그 조례가 실무에서 정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왜요?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재개발청초 이거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만든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있는 것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실제 실무하려면 뭐 봐야 된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례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정비사업 조례, 서울특별시 만든 복조례 거기 보시면 정비사업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만들어놨어.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뭐래도 공부했으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그 대통령의 시행령까지 다 해가지고 뭐였어? 법령을 알고 있으니까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만나서 따집니다. 아니 여기 보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조례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 보실래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근데 법률은 세부적인 게 아니고 아주 굵직한 것만 그려놨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 없거든. 그럼 뭐로 만들었다?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조례도 뭐라 그랬죠? 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법이니까 적용되는 거잖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례도 모르는 비읍시옷이 가가지고 이때 비읍시옷이 뭐죠? 조례도 모르는 비읍시옷이 뭐라고? 빙신. 약자야. 비읍시옷의 약자가 바로 빙신입니다. 그 빙신해가지고 담당 공무원할 때 그래도 내가 공인 중에서 자격증도 땄고 뭔가 공부도 꽤나 됐는데 따지러 가서 큰 소리 빵빵 쳤더니 담당 공무원이 뭐란다? 조례 이렇게 드리면서 여기 조례 몇 조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고 하면 껌뻑껌뻑 쳐주면서 이런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참 돌아버립니다. 실무에서는 조례가 더 중요한 것도 있더라. 그래서 그 조례까지 공부를 하고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따져야 담당 공무원이 뭐죠? 바짝 긴장합니다. 이 새끼 많이 알고 있는 놈이 맞네? 이거 잘못했다 그래 내가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신경 바짝 써서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공직에서 자격증 땄다는 이유만으로 가서 따져봤자 조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따지면 담당 공무원은 비웃어버립니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조례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 자, 됐습니까? 그 조례가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다시 이제 진도 나가면서 내용을 볼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여튼 조례라는 건 어디서 만든 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이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조례와 강서구 조례라는 게 있더라. 그럼 둘이 부딪힐 때 있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강서구 조례가 서로 부딪힙니다. 어떤 게 우선할까? 서울특별시 조례가 우선해야 되겠죠. 그죠? 만들다 보면 그게 원래는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야 돼. 서로 다르면 안 돼. 근데 조례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서로 부딪히면 그때는 뭐가 우선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그럼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대통령령이 있는 내용하고 대통령 만든 거 서로 부딪혀. 뭐가 우선해야 돼? 대통령이 우선하죠. 대통령하고 저 법률하고 부딪혀. 뭐가 우선한다? 법률이 우선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법보다는 위에 있는 법이 우선한다. 이해되죠? 그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정된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간단히 정리할게. 법은 크게 뭐뭐 있다?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성문법. 뭐로 나눠진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일단 넷으로 위계질서가 나눠진다. 그중에 헌법은 몰라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법률. 누가 만든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이송하면 대통령이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어 공포한다. 그럼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뭐가 된다? 법률. 근데 법률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건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 사항이 곳곳에 우리 법조문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기본서도 읽다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런 말들이.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다?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회에서 만들지 않고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 너한테 위임할 테니까 대통령 네가 만들어.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 자, 이런 건 대통령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어. 야, 장관 네가 만들어. 그래서 장관한테 위임했다. 그걸 뭐라 부른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장한테 위임했을 때만 국토교통부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대통령이 만든 게 어디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장관이 만든 게 세부적인 게 어디 들어있어야죠? 그걸 각각 뭐라 부른다? 해당하는 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속에 보면 쪼르륵 쪼르륵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대통령이 정한다는 세부적인 거 여기 들어있고 또 대통령이 정하는 세부적인 거 여기 그 다음 거 여기 그 다음 거 여기 순서대로 쭉 들어서 총 134개 조문에 그 대통령이 정한다는 세부적인 게 여기 들어있다. 자, 국토교통부를 정한다는 것 조금 몇 개 없어.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조항도 37개 조문 만들어 놓고 요 속에 국토교통부를 정한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더라.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법률만 시험 본다.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이 내용도 시험 본다. 요 세부적인 것도 이것도 시험 범위란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있는다? 대통령령하고 두령을 합쳐서 뭐라 부르고? 명령이라 부르고. 그때 명령이라 부르고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뭐가 부른다? 법령이라고 하고.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법령, 법령, 법령 이렇게 부르지. 법률, 법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령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해하실 것. 여기까지.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건 또 조례로 정하라 라고 위에서 또 위임을 했죠. 이건 야 대통령 너도 필요 없고 장관도 필요 없고 이런 건 누가 만들어라? 야 이건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 라고 지방자치단체 위임하셔서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하고 그때 서울특별시에서 만들면 서울특별시 조례 그 다음에 여기 강서구청장이 만들면 강서구 조례라 이렇게 부른다. 다만 그건 누가 만드냐 갖고 나눈 거고 또 각 조례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뭐와 관련된 내용 이거와 관련된 거 이거 환경과 관련된 것 환경조례 건축과 관련된 것 건축조례
아까 정비사업과 그러는 건 정비사업조례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조례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사실은 요거는 도시군 계획조례가 뭔지는 나중에 진도 나와서 볼 테니까 하여튼 조례란 말이 들어가면 요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을 조례를 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어렵죠? 근데 하셔야 돼. 어차피 수업 나가면서 이 용어들이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도대체 읽으면서 여기 대통령령이 뭔지 국토유통이 뭔지 내가 알게 하면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기초 강의로서 이걸 알아둬야 진도 나가는데 지장이 없지. 그래서 12월 달부터 수업을 들으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뭐하죠?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지. 기초가 없으니까 뭐하죠? 맨날 제자료 걸음하는 거야. 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다음 진도 들으니 무슨 말귀가 들어오느냐고. 안 들어오죠. 그래서 기초 강의가 아주 중요한 건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쫙쫙 쌓으려고 하는데 금방 늘어난다. 아셨죠?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오신 분들은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 도대체 절망감만 느껴 자꾸. 왜 그러죠? 기초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부터 꼬박꼬박 따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거의 100% 붙습니다. 시험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몇 년 싸움이야? 1년 싸움이죠? 예, 지금부터 하셔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니까 되지 중간에 오신 분은 사실은 기초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더더욱 어려워. 그래서 포기해버려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다는 거 합격할 거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라는 게 나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라는 걸 정확하게 이걸 숙제를 하셔야 진도 나가면서 무슨 말귀인지 알아듣지. 왜냐하면 아까 부동산 공법이란 누가?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 보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규제한다 그랬죠. 그럼 그 규제하는 게 누가 하느냐? 행정청이 규제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이걸 알아야지. 법조문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 이 사람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자인지를 알아야, 위치를 알아야 아, 이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전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한참 읽다 보면 이 새끼가 저 새끼 같고 저 새끼가 이 새끼 같고 뭐 그 새끼가 그 새끼고 이러다 보면 똥이 된장이고 된장이 똥이고 그냥 저녁상에다 아무거나 끓여서 올려놓으면 되죠?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 현상이 나타나.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건 행정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체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수업 진도 나가면서 아, 요 사람이 하는구나, 요 사람이 하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아셨죠? 반드시 해오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행정조직에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 밑에 국무총리. 근데 대통령, 국무총리는 우리 공법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이 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왜죠? 부동산과 관련된 거에 대한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물론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그리고 집값 올렸다고 욕먹는 건 대통령이 욕먹지. 그죠? 물론 전에 했던 그 여자 장관 누구죠? 네, 무슨 김자 들어가는 끝에 밑자 들어가는 여자분 한 분 있어. 욕 퍼대기로 먹었잖아. 그죠? 무능한 장관이 이래가지고 그랬다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하지만 제일 대통령 원래는 최고 책임자니까 욕먹지만 실질적인 누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주관한다? 사실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토교토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시작된다?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뭐라 부른다? 행정기관의 장. 그럼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뭘로 나눠진다? 둘로 나눠집니다. 누구누구?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둘로 나누자.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나누죠.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뭐라 부른다?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토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입니다. 하여튼 장관들은 전부 다 뭐라 부른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부르죠. 그때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하는데 공법에서의 국가란 중앙행정기관을 일단 국가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야. 100% 동일한 건 아닌데 일단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공부하는 데는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을 국가기관을 하고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장관들이라고 부르자.
반면에 요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장은 뭐로 나눠지죠?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된다. 누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로 나눠진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둘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때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자? 그걸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자. 이것도 정리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 부른다고? 자치단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자치단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자치단체라는 게 뭐가 자치단체야? 그대로 번역하면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 이 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스스로 다스린다.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스스로 다스려? 여기 서울특별시장 지방자치단체장 맞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서울특별시장. 왜 서울특별시장을 광역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이라 하냐 이 소리죠. 서울특별시장이 스스로 다스린다. 무슨 말이에요? 서울특별시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누가 뽑았습니까? 서울시민들이. 뭐로다가? 뽑기로 했어? 선거를 했어? 예, 선거에 뽑았죠. 그래서 선거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시켰고 그 사람이 누굴 다스립니까? 바로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즉 여러분을 다스릴 자를 여러분들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한단다. 이걸 뭐라 부른다? 자치라는 개념이 그 뜻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걸 우리 손으로 다스리는데 그 방법을 뭘 통해서? 선거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 자가 우리를 다스린다. 이걸 뭐라 한다? 그게 자치단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원래는 대통령도 자치단체야. 어떻게 보면 그죠? 대통령 누가 뽑았어? 우리 국민들이. 그죠? 근데 그건 지방입니까? 아니잖아.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 꼭대기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넣어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둘로 나눠진다. 그래놓고 이 광역자치단, 기초자치단 여기 강서구청장 누가 뽑았어요? 강서구청장. 강서구 국민들이 뽑았죠. 여기 서울특별시장 임명한 겁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강서구도 뭐에 속하죠? 기초자치단체장. 여기 강서구 구청장. 그다음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뽑아서 다스리는 지역만 자치자를 붙이지 임명직인 곳은 자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럼 광역자치단체장은 몇 명 있을까? 5명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몇 명 있다? 5명. 여러분들이 평상시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걸 체계화시킨 게 이 논리라는 걸 잘 아셔야 돼. 자, 제일 먼저 광역자치단체장에는 누가 있죠? 특별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시장 몇 명 있죠? 1명밖에 없습니다. 누구? 서울특별시장. 자, 광역시장은 몇 명 있죠? 6명 있습니다. 그거 뭐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래도 공법에서는 전혀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하셔야 돼. 자,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시장은 몇 명 있다? 6명. 누구? 위에서부터 오세요. 옆에 인천, 그 밑에 대전, 저 밑으로 대구, 그 밑에 부산, 그 옆에 돌아서 울산, 다시 저쪽 전라도, 광주 몇 개 있다? 6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몇 개 있다? 6개. 그걸 우리가 광역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있다? 특별자치시장. 누구죠? 특별자치시. 들어보셨나?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정식 명칭이야. 우리가 줄여서 세종시, 세종시가 하지만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랍니다. 그럼 세종시장은 누가 뽑았어? 세종시 시민들이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란 말이 들어가죠. 그죠? 다음은 특별자치라고 썼습니다. 하여튼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누구도 있다? 도지사. 바로 경기도지사, 강원도도지사. 그래서 도지사는 몇 명 있을까요? 8명 있습니다. 누구?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해서 몇 개? 8개가 있습니다. 교수님, 제주도는 뭔가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별도로 씁니다. 그래서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도지사하고는 개념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따르게 할까? 지금부터 그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런 광역자치단체장 몇 명 있다고? 5명. 누구?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5명을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요 5명만 뭐라 부른다고? 시도의사.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시도사, 시도사. 근데 시도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죠? 모른다고 살아오는데 지장 없었어. 지금부터는 지장이 있으니까 애우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장이 있어. 꼭 외워야 돼. 누구누구? 5명을 시도의사라 부른다. 자, 그런데 이 5명에서 시도사는 시는 정확히 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세 사람이 요 시도사 할 때 시고 도지사는 몇 명 있다? 2명. 도지사, 제주, 특별시사 두 사람 맞춰서 도지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도사 때 시장은 3명만 들어가지 옆에 있는 고양시장 안 들어갑니다. 고양시장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 아셨죠? 수원시장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시도사 여기에 안 들어간다. 광역자치단체장에는 5명이고 그 사람들을 시도지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도사 광역자치단 속에 광역자치단체 속에 다시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다? 광역자치단체 속에 기초자치단체가 들어있다. 이때 기초자치단체는 누구겠죠? 첫째, 서울특별시장 밑에 누가 있습니까?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그죠?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특별시 구청장들.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었어. 예, 25개 있습니다. 똑똑하다. 예, 25개가 있습니다. 몇 개? 25개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자, 또 광역시장 밑에는 누가 있죠? 구청장은 반드시 있고 군수는 대부분 있는데 없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은 5개 군만 있고 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인천에는 군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그런 구들이 있어. 근데 군도 있습니다. 뭐 있죠? 강화군 하나 있어. 또 하나 옹진군.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래서 강화군과 옹진군은 어디에 속한다? 인천광역시 내에 들어있는 군이더라 이 뜻입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괄호 속으로 표시한 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 이렇게 표시했을 뿐입니다. 다만 조심할 건 하여튼 강의할 때 수엇이 나와 광역시에 있는 군수 대표적인 게 누구다?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강의하면서 계속 나오니까 정리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이 구청장들 있죠? 이런 구청장만 다시 뭐라 부르더냐?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자치구청장이죠? 그 주민들이, 구민들이 뽑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 부른다?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표현한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세종시 원래 특별자치시장 밑에 뭘 둘 수 있다?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점선으로 그려놨을까? 왜 점선을 했을까? 구청장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원래 인구가 몇 명 있어야 들어가고 지방자치법에 돼 있더냐? 지방자치법 보면 구청장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될 때부터 2개의 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만 명이 되면 대략 25만 명씩 잘라서 무슨 구 이렇게 2개를 만들었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면 구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세종시 인구가 얼마인데? 작년 기준 32만 명입니다. 아직 50만 명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는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인구가 부족해서 아직은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직 없음,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더냐? 잘 들으세요. 여기 왜 광역자치단체과 기초단체를 구분하더냐?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갖는 고유권한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 있어요. 이 권한이 서로 다르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윗사람이 밑사람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는 우리 딸내미는 내가 권한을 침범해. 그죠? 무슨 침범하죠? 공부 안 한다고 맨날 혼내키고, 그죠? 예, 그러고서 너 어디 남자친구 만나러 가면 그 남자친구 누구야? 내가 일일이 따지고 묻잖아. 그죠? 감독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감독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걸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딸내미가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는데 내가 대신 남자친구 만나러 가면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 그건 권한 침범이잖아.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초단체의 권한은 구분되도록 돼 있다. 이걸 각각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따로 있고 기초단체의 고유권한은 따로 있지. 서로 침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특별자치시 세종시에도 구청장을 둘 수 있다는데 구청장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구청장이 행사할 고유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밖에 없어? 누가 행사해야 돼?
지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밑에 쫄다고 없으면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 되죠. 밑에 부하 직원이 없으면 누가 해야 돼? 사장님 지가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장은 무슨 권한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도 가지면서 동시에 기초자치장의 권한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을 누가 행사한다? 세종시장이 행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가 문제되느냐? 여기 시 도지사들 모여? 그러면 시도사에 세종시장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가야죠. 광역자치장을 권한으로서 가야 되죠? 근데 누구?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거기 세종시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거기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은 바쁘다 바빠. 어디도 가야 되고 광역자치장 모임에도 가야 되고 연말연시 되면 쟤는 맨날 바빠요. 어디도 가야 되고 광역자치장 모임에도 가야 되고 기초자치장 모임에도 가야 되고 세종시장의 특성은 그렇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조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 누가 나온다? 특별자치 시장이란 말이 이 앞에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여기 겨들어가더냐? 특별자치장은 자기 광역자치장 권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장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이걸 행사한다. 이 사람들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옆에 누가 있죠? 도지사. 그럼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죠? 시장하고 군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경기도 하면 뭐가 있죠? 여기 고양시, 김포시 시장들 있죠. 또 누구도 있을까? 아까 연천군. 그래서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연천군수 또는 저쪽 가평군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연천군수, 가평군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시장들, 군수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현재 군수는 4명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군이 거의 비슷했는데 군이 전부 다 뭐로 다 바뀌어버렸어. 시로 다 바뀌어버리면서 옛날 화성시도 옛날에 뭐 있었어? 화성군이었었거든요. 근데 화성시 이렇게 다 바뀌면서 이제 군이라 합치고는 4개 남았는데 그중에 양평군이 있죠. 그 양평시로 다 조만간에 바뀔 거예요 또. 그럼 이제 군은 3개밖에 안 났습니다. 그럼 이제 군이라는 건 사라질지도 몰라. 다 다 시시한 거로 다 바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나중엔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도지사 밑에는 누구 있다? 시장하고 군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이 시장이 둘로 나눠집니다. 뭐뭐로 나눠진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조심하세요. 누구 밑에 있는 시장입니까?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 뭐로 나눠진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대도시장 하면 누굴 말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이 대도시장일 거 아니야.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이런 사람은 우리 공법에서는 대도시장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대도시장이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인데 이거 먼저야.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대도시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은 인구가 몇 명일 것? 50만 명 이상 돼야 그걸 대도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데가 어디겠죠? 옆에 고양시, 저 밑에 수원시, 또는 성남시, 용인시 이런 데는 자 전부 다 안산시 전부 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데입니다. 그런 데는 뭐라 부른다? 대도시시장이라고 부르자 이 소리입니다. 반드시 누구 밑에 있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은 다 뭐라 부른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김포시 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장들 둘만 보자. 고양시장하고 김포시장 둘을 비교하면 똑같은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인데 김포시는 뭐가 되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되는 거고 고양시는 뭐가 된다? 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50만 명이 안 되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 5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장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만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또 바뀌어가지고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장인데 그중에 특히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면 뭐라고 부르는 거로 요새 나오는지 혹시 보신 분?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시가 있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인데 5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이상 되는 시도 있더라. 그걸 뭐라 부른다? 특례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명칭이 나왔습니다. 뭐라 부른다? 특례시. 특례시란 말을 써요. 몇 개 있을까? 현재 4개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어디든지 아십니까? 옆에 고양시. 고양시는 이미 100만만 넘어섰습니다. 그건 특례시라 부릅니다. 특히 대도시 중에서도 특례시라 부른다. 이 소리지. 뭐 별도의 개념이 아니야. 대도시 시장 중 특히
특례시장이나 특례시장이라 부르자 이 뜻입니다. 특례시장. 또 있죠. 저 밑에 용인시. 또 있어. 어딜까? 수원시. 수원. 인구 100만 넘었어요. 저 밑에 창원. 예, 창원시. 그 네 군데를 현재는 뭐라 부른다? 특례시. 그래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 네 가지만 현재로선 특례시라는 개념에 들어갑니다. 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야. 인구 100만 이상 되면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넷만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그런데 대도시에도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들이 있어요. 그죠? 대도시에도 수원시 거기 뭐 그죠? 팔달구청장 또는 거기 뭐죠? 팔달구청장 또 무슨 구청장에서 거기 구청장이 몇 명 있죠? 4명이나 있습니다. 구청장이 4명 있다는 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내 구청장이 4명이면 인구가 몇 명이라는 얘기야? 잘 생각해봐. 인구가 아까 50만 명이 되면은 인구를 25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꼭 25만 딱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한쪽은 23만, 한쪽은 27만 될 수는 있어. 어쨌든 50만 명 이상 되면 구를 몇 개를 준다? 2개 분구할 수 있잖아. 인구가 75만 명이 되면 구가 3개. 25만 기준이니까. 그래서 인구가 100만이 되면 100만을 넘어가면 구가 4개가 나오죠. 하나가 25만, 25만, 25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일반 대도시인데 구가 3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인구는 75만은 넘었고 100만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 건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거기도 뭐가 있단다? 구청장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두는 건 아니야. 구청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대부분이 두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때 구청장은 뭐라 부른다? 자치구청장으로 안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행정구 구청장입니다. 왜 행정구란 말을 썼을까? 자치구가 아니고 이때 구청장은요. 시장이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민들이 뽑은 게 아니고 누가 임명했다? 시장이 임명한 행정직 고위공무원이지 주민들의 선거에서 뽑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흔히 행정구 구청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정도만 정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밑에 누구도 있죠? 시장이 있어요. 제주도 가보십시오. 누구 있어? 이쪽 북쪽 쪽으로 제주시, 저쪽 남쪽으로 서귀포시, 시가 2개 있죠? 옛날에 군도 있었는데 이제 군 없애버렸어. 그래서 딱 둘만 잘랐어. 제주시장이 있고 서귀포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여기서 말한 도지사 밑에 시장과 같을까? 다릅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저 김포시장 또는 고양시장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왜 다르죠? 옛날에는 똑같았어요. 여기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제주시장은 서귀포시장은 고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칭만 시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죠? 그 시장이 갖고 있던 고유 권한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제주도 도지사가 지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도지사는 뭐면서 도지사하면서 동시에 시장이 행사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단체 고유 권한도 지가 동시에 행사합니다. 그럼 제주시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헛개비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근데 제주도 수사가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벅차니까 업무를 뭐죠? 위임을 해준 거죠. 즉 도지사 업무 중에 일부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 위임해가지고 야, 내 권한인데 네가 행사해. 그러면 제주시장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투덜투덜 됩니다. 시벌 소리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지 권한이었나? 내 권한이었었지? 그렇게 합니다. 지 권한인가? 원래 내 권한이었었지? 근데 지가 뺏어가고 나서 뭐 한다? 나한테 네가 좀 하라고 위임만 해주겠대. 고유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위임 사무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제주시장의 권한이라는 거. 따라서 제주시장은 법적으로는 아무 고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럼 제주시장이 할 역할은 누가 하고 있다? 제주도 도지사가 다 행사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제주도시의 특성은 누구랑 비슷하더냐? 현재 세종 특별자치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시장 권한을 지가 갖고 있으니까 아까 여기는 구청장 권한을 현재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행사하고 제주도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행사할 걸 지가 행사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누구 모여 그러면 시장군수청장 모여 그러면 누구 가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도 여기 가야 됩니다. 왜? 자기들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사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초자치장 모임에 가야 되는 건 두 사람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그래서 시장 수준을 지도가야 된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거. 이 시장은 누구 시장이죠? 이때 시장이란 도지사 밑에는 이 시장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시도사 할 때 시하고 시장은 이 시장 소유자들 시하고는 전혀 달라요. 위에 있는 시도사는 누굴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때 시장 소유자 시장은 누굴 말한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즉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 둘을 말한다. 아셨습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구청장 하면 누굴 말하죠?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구 구청장은 원래 이 구청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에 속하고 요 속에는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때 구청장은 누굴 말한다? 초구.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여기 강서구청장 이런 사람만 말하지 저쪽 수원시에 있는 탈달구청장, 용풍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꼽살이 끼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정하면 돼. 근데 사실은 이 행정구 구청장 있죠. 얘들도 고유권한을 준 데가 있어. 나중에 그건 안 해도 돼. 그냥 여벌로 얘기하면 농지법 제일 끝나간 마지막 날 강의할 때 그때 이 행정구 구청장도 이 구청장 속에다 고유권한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거 발급받거나 그럴 때 그때 누구한테 준다? 구청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왜 그랬죠? 불쌍해서. 명칭은 구청장인데 고유권한도 없는 병신 같은 구청장으로 앉아있다가 그냥 끝낼랬더니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야 너도 권한 하나 줄게. 무슨 법에서? 농지법에서 너 이거 행사해 라고 해서 그거 하나 받아먹고 생활하고 살아남고 있는 게 바로 행정구 구청장이라는 거. 이건 없는 거와 법적으로는 똑같이 보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아셨죠? 요 정도만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뭐가 남았죠? 요거 관할구역의 장이란 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다시 한번 기초자치단체는 이 사람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시장원수, 구청장. 그 위에는 요 5명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 제일 꼭대기에 누가 앉아있다? 광역중앙행정위원회 장관이 있더라. 그럼 세 사람을 뭘 갖죠? 위계질서를 갖습니다. 누가 제일 높아? 장관. 그 밑에 시도지사. 그 밑에 시장원수, 주장.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 국토교통장관을 뭐라 부른다? 최고대빵. 최고대빵. 중간대빵을 누구라고 부른다? 시도지사. 쫄따고 대빵을 누구라고 부른다? 예, 시장수 구청장. 그래서 쫄따고 대빵, 시장수 구청장. 중간대빵, 시도지사. 최고대빵, 국장. 국토교통장관.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거라는 거. 이것도 위계질서를 가져요. 이렇게 넣습니다. 다만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시도지사 있죠. 그중에 예를 들면 경기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국토교통장관이 더 높아요? 서울특별시장이 더 높아요? 체계상으로는 국장이 더 높아. 그죠? 근데 실질적 정치적 세력으로는 누가 더 높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더 높잖아. 경기도지사 누구였었어? 이재명이. 이재명을 뭐라 부른다? 대권 후보. 그럼 국토교통장관을 대권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김현미 바뀌고 나서는 누가 장관인지 나 이름도 몰라 솔직히. 그죠? 그 관심도 없어. 그거 대권 후보로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질적 힘으로서는 누가 더 높다? 시도사들이 저 장관보다 사실 높아요. 근데 아직은 법적인 체계로는 장관이 높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도사고 그 밑에 시장원수 청장이다. 그걸 이해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관할구역 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때 관할구역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 관할구역.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 이걸 관할구역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 내가 지배하는 구역. 이게 관할구역이죠. 뭐뭐 있단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말하는데 누굴까요? 원래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관할구역 장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 적당한 면적의 규모를 갖고 있을 때 관할구역으로 말하자. 그 적당한 규모가 얼마를 말한다? 원래는 광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어디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도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할구역 개념에 경기도는 빠진다는 걸 조심합니다. 도는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도는 너무 넓어. 도대체 경기도가 어디부터 시작돼? 저 위에 연천구부터 시작돼가지고 저 밑에 평택시, 안성시까지 들어있잖아. 엄청나게 넓잖아. 그죠? 언뜻 생각하면 경기도 내에 서울특별시하고 인천화시가 파묻혀 있는 꼴이잖아. 모양새가. 그러나 동등한 위치야. 그런데 모양새로 보면 경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보여. 그 정도로 경기도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쪼개버렸어.
그럼 도를 쪼개면 뭐가 나오죠? 시군이 나오잖아. 바로 요 시군, 요거를 관악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악의장은 누구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 6명을 뭐라 부른다? 관악의 장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관악의장은 누구 있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강의하면서 수백 번 나옵니다. 수백 번 나와. 뭐라 부른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리고 6명을 뭐라 부른다? 관악의 장이라고 부른다. 아셨습니까? 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뭐라 부른다? 관악의 장이라고 표현한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주문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다냐? 어떤 때는 시도사란 말이 툭 튀어나오고, 어떤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란 말이 툭 튀어나오고, 어떤 때는 관악의 장이란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헷갈리는 거야. 시도사에 누가 들어있지? 모르고 있으면 헷갈리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장에 누가 들어있지? 모르면 안 되고, 관악의 장이 누구지? 이걸 물어버리면 싹 막 나오니까 이 새끼가 저 새끼고 저 새끼가 이 새끼고, 똥이 된장이고 된장이 똥이 되고, 이러면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외워놓고 집에 가셔서 공부하셔서 종이 백지 한 장에다가 뭐 해야 돼? 저걸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장, 행정위원회장은 중앙행정위원회장, 지방행정위원회장. 그때 중앙행정기관을 국가, 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써놓고, 광역자치단체장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도지사, 특별자치사. 이 사람들을 묶어서 시, 도지사라고 한다. 기초자치장에는 구청장, 구청장 군수. 원래 세종시에는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아직 없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도의사 밑에 시장 군수가 있는데, 요 놈의 시장은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제주도 도지사 밑에는 시장이 있긴 있는데 이 새끼는 아무 후원은 없어. 도지사가 다 뺏어갔다. 그렇게 해놓고 그때 시장들을 기초단체를 다 묶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한단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관악의장에는 누구 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관악의장이란다. 쪼르르. 그리고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아까 이거 국가 요거하고 이거 다 합쳐서 지방자치를 했죠.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 이걸 다 합쳐서 우리 실무에서 뭐라 부른다? 이걸 행정청 이렇게 부른단다. 그래서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를 합쳐서 이런 자들을 다 행정청이라고 부른단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료에 있어 없어요? 자료 그려져 있죠? 오늘 드린 자료 보세요. 몇 페이지야? 그 밑에. 예? 4페이지. 예, 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음 주까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수업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 툭툭 던집니다. 그때마다 진땀 흘리고 있지 말고. 그죠? 뭐 하시라네요. 외우십시오. 아셨죠? 아주 중요한, 오늘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들어가자.